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나를 지키는 직장 생활 꿀팁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오래 하게 되죠.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생계수단이면 몇십 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는 이 신성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늘 한결같을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싫고, 어떨 때는 뭐 할만하고, 아주 가끔씩은 너무 좋을 때도 있겠죠. 이런 마음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좋을 때야 뭐 그 기분을 즐기면 돼요. 문제는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분. 아, 힘들다. 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직장 생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직장의 위기라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훈련해야 하는지 세 가지 스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해 놓고 힘들 때마다 이 원칙을 일부러 자주자주 떠올리도록 하시자고요. 자, 첫 번째 스텝. 일단 기분을 선택하세요. 출근을 하면서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까? 이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늘 회사에서 일어날 많은 사건과 사고, 분주함, 갈등, 오해 이런 건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일단 출근할 때 그 기분이 많은 것을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에도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분이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 대응하는 파워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내려면 일단 회사 현관문을 들어가는 순간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기분으로 시작하는 게 나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기분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오늘 벌어질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좋은 기분을 선택하려면 아침부터, 자,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셔야 돼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송에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요. 감사를 하자고 들면요, 정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줄을 섰어요. 일단 내가 편안하게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죠. 건강하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업도 있고, 재능이 있는 것도 감사. 일을 할 수 있게끔 내 주변에 평안한 환경이 있는 것도 또한 감사. 저는 이제 아침에 오전 강의가 없는 날이면 7시에 노트북 앞에 딱 앉습니다. 제 루틴이에요.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감사해요. 이렇게 또 루틴대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원고를 쓸 수 있는 거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가족들이 뭐 아프거나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감사거리예요, 일단. 그렇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 기분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분 선택하려면 자, 두 번째,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만약 아침부터 배우자랑 막 말다툼이 있었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도 자, 회사 현관 앞에 딱 가서 현관문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분 이렇게 다 딱 털고 들어가야 한다고 작정하세요. 회사 현관문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문이에요. 그렇게 기분을 구분하는 결정이 있어야 그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상황을 동료나 후배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뭐 뽀로통한 얼굴로 출근해서 결제해달라는 후배가 오면 거기 놓고 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막 눈치 보면서 이거 급한 거라고 총무팀에서 재촉을 해서 지금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내가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빨리빨리 막 허겁지겁 서둘러야 돼. 이렇게 막 성질 냈어요. 그러면 하루가 나도 기분 나쁘고 그 후배는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어요? 진짜 별꼴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죠. 종일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분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기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자고 선택한 후에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뭔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뭐 내가 그렇지 뭐. 이 회사에서 나는 참 능력도 인정 못 받고 그냥 나는 루저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실수한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자존감이 훅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기억해야 될 거. 그냥 그 실수만 기억하고 이거는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곱씹고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에는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잘하자. 이렇게. 그 실수를 나 자신을 막 무능한 사람으로 확대 발전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숫자에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사과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직장 상사한테 욕먹었다고 지나치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자체로 그냥 끝. 뭐 창피해서 막 쥐구멍 찾지 않으셔도 돼요. 다들 그 정도 실수는 하면서 직장 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게 기분이 다운되지 않으려고 기를 썼는데도 어쩔 수 없이 확 가라앉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전에 이제 팀장한테 숫자 틀렸다고 욕먹고 설상가상으로 오후에는 옆 팀에서 막 컴플레인까지 막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해요. 이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계속 무거운 기분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기분을 띄우기 위한 나만의 필살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회사 편의점에 가서 뭐 음료수 하나, 뭐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한 10분 빙 돌아서, 회사 근처를 빙 돌아서 걸어 들어와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찬바람 쏘이고 막 이러면.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막 맨손 체조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싫어. 화장실에 가서 뭐 유튜브, 뭐 예능, 막 잠깐, 뭐 5분이건 10분이건 보는 거예요. 무한도전 레전드는요, 지금 봐도 엄청 웃겨요. 막 10년 전 거 막 이런 것도. 자, 세 번째 어떤 거예요? 팩트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자꾸 동료를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피로도를 계속 높여요. 남의 태도나 행동, 그 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측하고, 심지어 막 확대 해석하고, 이 고민하는 습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임원이 김 과장 요즘 직장생활 할만한가 봐. 얼굴 되게 좋네. 저 이러고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할만한가 봐.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것부터 막 골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일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사람한테 찍힐 일을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온종일 하고 막 다음 날에도 하고 계속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얘기예요. 농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내가 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나만큼 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남의 얘기를 막 왜곡하거나 확대하는 습관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뭐 건강검진 받으라고 지원하는 거, 그게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을 관리하는 일을 확대해서 내 정신 건강에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집중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제일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나한테 집중하는 방법.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것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한테 지금 굉장히 무례한 거 아시죠? 그건 굉장히 무례한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덜 받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꾸 선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사내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마케팅 부서고 여자는 영업팀이었어요.
근데 영업에서 굉장히 이 여자 과장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 사람이 회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이 따로 팍팍 밀어주나 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별 악의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질투도 나고 너무 잘 나가니까 매출 막 너무 많이 찍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못하니까 그냥 비아냥된 거예요, 선배가. 근데 이때 그 여자 과장이요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대판 싸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오, 막 대단하다, 막 싸움 구경, 와, 막 이러면서. 자,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판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프로답게 감정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자, 선배 선 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엔 선 넘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니까. 감정은 배제하고 표현하십시오. 자, 두 번째, 거절하세요. 어쩔 수 없는 남의 일을 내가 싫은 대로 떠맡지 마세요. 이게 내 일이 아니면 떠맡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거절하세요. 자, 세 번째는요, 눈치 보면서 휘둘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밥 먹고 왜 커피 마시러 우르르 몰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 커피는 돌아가면서 이제 막 사거나 아니면 막 게임해서 막 사다리 타서 진 사람이 사고 막 이렇게. 근데 밥은 나가서 먹겠는데 탕비실에 커피가 있는데, 카누 커피가 있는데, 믹스 커피도 있고, 굳이 커피까지 막 5,000원, 6,000원씩 매일 그렇게 내고 먹어야 돼? 이것만 해도 한 달이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아까운 거예요. 커피 마시기 싫은데 다들 우르르 몰려가니 뭐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곤란에 빠진 직장인들이 있죠. 오피스 가에 점심시간에 보면 커피 한 잔씩 들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낙인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방법이 뭐예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마세요. 그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5,000원씩, 6,000원씩 매일 주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가? 근데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그 커피 값이 너무 부담스럽고 아까워.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같이 점심은 먹는데 커피는 안 마시고 그냥 들어갈래? 사무실로. 그러면 왜? 커피 좋아하잖아. 라고 이제 동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궁색해서 이상한 핑계 대지 않으셔도 돼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매일 마시는 5,000원, 6,000원 커피값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탕비실에 있는 그냥 커피 마실 거야. 이런 태도가 훨씬 멋집니다.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같이 따라 들어와서 탕비실에서 커피 타서 마시는 사람들 생겨날걸요? 사람들 마음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더 근사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